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통소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아스피린, 에드빌, 타이레놀 이런 약들인데요.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 해열 진통소염제라고 여기했고요. 이 약들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. 하지만 다 기전은 굉장히 비슷하고요. 그 전에 크게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나뉩니다. 마약성 진통제는 코데인, 몰핀, 옥시코돈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이고요. 비마약성 진통제 중에 해열 진통 소염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. 먼저 해열 진통 효과가 크고 소염 효과는 거의 없는 약이 있습니다. 아세트아미노펜, 보통 타이레놀이라고 우리가 많이 처방되는 약이고요. 타이레놀은 간에서 주로 많이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시험에 나왔습니다. 귀엽죠?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은 간 부전, 술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약은 타이레놀 고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해열 진통 소염,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, 그러니까 타이레놀 대표적으로 해열 진통 효과가 크고 소염 효과가 적었죠. 이거는 해열 진통 소염이 다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브프로펜이나 아스피린도 소염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다른 약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. 이 이브프로펜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브루펜과 몰트린, 미국에서는 몰트린을 많이 사용합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린이들은 대부분 브루펜을 처방받죠. 그러니까 이브프로펜입니다. 이브프로펜은 또 신장에서도 많이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주의해야 되고요. 물론 간에서도 대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 또 여기에 해당합니다. 해열, 진통, 소염 효과가 모두 있고요. 아스피린은 최근 들어서 각광받는 게 혈액응고 억제하는 부작용 때문에 그 심혈관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아스피린, 미니 아스피린 80ml짜리를 많이 복용하죠.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타이레놀, 아스피린, 이브프로펜, 그리고 밑에 있는 낙센, 알리브 이런 약들이 모두 위장관계에 부작용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모든 약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라고 합니다. 엔세이드. 근데 이런 약들의 작용 기전이 콕스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겁니다. 그걸 억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억제되는데요.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. 근데 염증을 일으키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. 혈관도 확장시켜야 되고 열도 나야 되고 그게 자연적인 치유 반응이거든요. 근데 그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일을 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위점막에 여기 보시면 위점막에 점액을 더 분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여기 보면 염산이 공격인자, 펩신이 공격인자 이게 위벽이거든요. 그래서 탄산과 중탄산과 점액이 또 위벽을 보호하고 이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거든요.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이나 낙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무커스가 안 나오는 거죠 위장에서. 그 약 자체가 무슨 염삼처럼 위장을 막 찌른다, 막 손상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. 그냥 약 효과의 일부입니다. 프로스타글란딘이 억제됨으로써 점액이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관 출혈이나 속이 쓰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근데 타이레놀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긴 하는데 그 억제하는 그 기전이 좀 다릅니다. 이 이부프로펜과. 그래서 위장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속이 안 좋고 위장 출혈 같은 게 문제가 될 땐 타이레놀을 꼭 선택하게 됩니다. 이부프로펜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말라.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. 또 이부프로펜과 아스피린 모두 그 위장 출혈이나 위장관 계열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 기억해 두시고요. 아스피린은 또 그 중에서도 다 비슷비슷하게 효과가 있는데 혈액응고 억제 효과가 크다. 그래서 심혈관계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은 용량 80ml 정도를 매일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로서 진통소염이라고 써 있죠. 여기는 해열이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약들이 해열 진통소염이 사실 다 깔려 있는 약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사실 저는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. 또 많이 책에서 이렇게 나누니까요. 나프록센 계열이 있습니다. 나프록센이 들어간 약들은 유명한 게 낙센, 많이 그냥 사서 먹을 수 있는 약이고 알리브는 미국에서 많이 사 먹는 약입니다. 진통소염제로 구분되어 있고요. 캐비닛 약국에 가보면 이 약들의 특징은 주로 관절이 아프거나 할 때 많이 먹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먹을 때는 여기 해열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덜하니까 발치를 했다든지 감기가 걸린 게 아니라 관절이 많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통증이 진짜 주로 됐을 때 이 나프록센 계열의 낙센이나 알리브를 사용하게 됩니다.
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여기 아세타미노펜, 타이레놀, 에드빌, 모트린, 낙센, 알리브까지가 다 콕스1에 작용합니다. 그래서 위장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타이레놀은 그 기전이 달라서 위장관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콕스2 억제제라는 것도 또 새로 나왔습니다. 새로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고요.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셀레브렉스 같은 약입니다. 이 약은 관절염에 주로 처방약으로 처방되는데요.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꼭 선택적으로 콕스2에 작용하는 약들이, 하지만 모두 다 이 약들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라는 것은 그 공통점입니다. 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.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은 여기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. 세레브렉스를 고르는 문제가 났었습니다. 다음에 소염 효과만 따지면 사실 스테로이드만한 게 없죠. 단계 해열, 진통이 빠지고 소염 효과가 더 중심으로 하면 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다릅니다. 경경, 프레드니솔론 같은 것이 있고요. 그러면 여기서 마약을 빼고, 자, 마약성을 빼고 그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빼면 나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통 소염제가 남습니다. 그 중에 콕스2 억제제를 빼고 나면 이거는 이제 전문 의약품이니까요. 나머지 유약들이 남죠. 타이레놀, 브루펜, 모트린, 에스프린, 낙센, 알리브 이런 약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약들입니다. 자, 이 약들을 여러 군데서 비교해 놓은 거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자, 이거를 보시면 에스프린, 아세타미노펜, 타이레놀이죠. 이부프로펜, 에드빌 같은 약이죠. 여기 보면 페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3개 다 있고요. 해열 효과도 3개 다 있는데 여기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, 아세타미노펜, 타이레놀에 빠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효과가 적다는 얘기죠. 대신 얘는 위장관 부작용도 적죠. 에스피린은 위장관 부작용이 많죠. 다음에 이렇게 다 똑같이 있는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또 가려움증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좀 있다. 다음에 이부프로펜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, 해열하는 효과,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. 이렇게 보면 약 선택하는 게 좀 지침이 좀 생기죠. 그다음에 요거는 시험 대비 교과서에 나온 건데 우리 여기 나르코틱스니까 그 마약성 진통제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엔세이드 계통이 나와 있고 여기 아스테민과 타이레놀을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. 여기도 보면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. 해열 진통제, 소염제 분류와 주의점. 이부프로펜, 에드빌, 모트린 얘기합니다. 대표 제품들이 나와 있죠.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식후 복용하고 일부 복용 금지. 그 위장관계 부작용 때문에 그렇고요. 나프록센, 이건 나프록센은 또 작용기간이 깁니다. 그래서 뭐 하루에 2번만 먹어도 되고 반감기가 이 모든 약 중에 가장 깁니다.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 있고 케토톡 같은 거 많이 유명하죠. 타이레놀, 펜자 계열인 얘네들은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. 교감신경 흥분작용이 있고 두통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또 잘 듣는다고 옛날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. 자,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진통수염제를 한번 다 오버뷰 해봤습니다. 스테로이드는 다시 뭐 알러지 쪽이랑도 같이 연결되고요. 그 다음에 위장관 질환 계통의 문제는 위산 억제제랑도 같이 잘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. 해열 진통, 소염 효과가 빠지죠. 타이레놀, 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해열 진통, 소염 모두 다 있죠. 이부프로펜 계열, 그리고 아스피린. 위장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부프로펜은 신장에서 또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진통 소염제, 해열이 빠지죠. 그래서 주로 관절 질환이나 뭐 발치 등 통증을 주로 잡을 때 씁니다. 낙센, 알리브. 미국에서 가장 손쉽게 구하는 약들이 알리브, 그리고 몰트린, 그리고 타이레놀입니다. 그리고 아스피린은 혈액응고 억제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콕스2 억제제로 셀레브렉스가 있습니다.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죠. 해열 진통, 해열 진통 소염, 그리고 진통 소염.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실생활에도 도움되고 다른 공부할 때 뭐 통증 질환이라든지 소화기 계통 질환이라든지 계속 이 소염 진통 질환은 연결이 되거든요.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